어느 여름밤 프랑스 보르도의 고요한 포도밭 사이로 검은 슈트 차림의 남자가 걸어간다. 그는 잔잔한 달빛 아래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고 단 한마디만 남긴다. 샤토 라피트 1982, 일단 50병 확보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말 한마디에 런던, 도쿄, 뉴욕의 수백만 달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와인을 만들지 않았다. 와인을 연구하지도 않았다. 단지 사람들의 욕망을 정확히 알고 있었을 뿐이다. 어니 와인슨, 베트남계 미국인, 평범한 이민자 가정의 아들이었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고급 와인 경매 시장의 블랙홀처럼 등장했다. 캘리포니아의 허름한 아파트에서 살던 남자가 몇 달 사이에 수천만 달러짜리 빈티지 와인을 쓸어 담기 시작했다. 샤토마고, 로마네 콩티, 샤토 라투르, 세상에서 가장 희귀하고 가장 비싼 와인들을 그는 마치 사판 고르듯 사들였다. 사람들은 충격받았지만 동시에 열광했다. 누군가 엄청난 컬렉션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은 그 와인의 가치를 더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니는 단순한 수집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만의 촉을 가지고 있었다. 가짜 와인을 진짜처럼 만들고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포장했다. 오래된 병, 손으로 쓴 라벨, 세월이 만든 듯한 코르크 마개, 심지어 병의 먼지조차도 그는 직접 농약과 회색 가루를 섞어 뿌렸다. 그의 와인은 박물관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진짜였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아니, 아무도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왜냐면 어니의 와인을 산다는 건 와인을 마시는 게 아니라 그 전설의 일부가 되는 거였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뉴욕에서 열린 고급 와인 경매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어니가 내놓은 1945년산 포물 와인이 실제로는 그 해에 생산되지 않았다는 보고서가 흘러나온 것이다. 단순한 실수로 볼 수도 있었지만 이상한 건 이런 실수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프랑스 와이너리에서 직접 나온 와인 마스터들이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이 와인 내가 만든 게 아닌데. 그때부터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수백 병, 수천 병의 빈티지 와인들이 사실 어니의 LA 아파트 지하실에서 제조된 거라는 사실. 그는 값싼 와인을 섞어 자신이 상상한 맛을 재현했다. 미각도 천재였다. 시음한 와인을 그대로 복제해내는 능력. 그 와인엔 역사도 작황도 없었다. 오로지 어니의 입과 손에서 탄생한 세상에 없던 와인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결정적으로 뒤집은 건 어니 자신이었다. 그는 한 병 한 병을 팔면서도 일종의 자만과 예술가적 자부심을 느꼈다. 내가 만든 게 진짜보다 낫잖아. 그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말했다. 결국 FBI는 그가 소유한 수천 병의 와인과 함께 그를 체포했다. 창고엔 10년치 거짓이 와인병 속에 담겨 잠들어 있었다. 법정에서 어니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수백 명의 억만장자들이 그의 가짜 와인에 열광했던 이유는 어니의 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걸 진짜라고 믿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듯이. 나는 단지 당신들이 보고 싶어하는 진짜를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결국 그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와인은 증거품으로 창고에 봉인됐다. 하지만 어니 와인슨이라는 이름은 아직도 와인업계에선 신화처럼 회자된다. 단 한 번도 와인을 만든 적이 없는 남자. 그러나 그 누구보다 와인을 이해했던 남자. 그는 진짜보다 더 진짜를 만들어냈고 수백억을 벌었다. 그리고 모든 게 들통난 후에도 사람들은 그가 만든 병을 버리지 못했다. 왜냐면 그 안엔 여전히 이야기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와인 사기의 마스터피스. 어니 와인슨의 전설이다. 어니가 사라진 뒤에도 그 여파는 계속됐다. 경매장은 얼어붙었고 상류층들은 침묵했다. 나는 속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어딘가 불안한 눈빛이었다. 그의 손을 거친 와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아니, 구분하고 싶지 않았다. 이미 수억을 쓴 자신들의 판단이 거짓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건 돈보다 자존심이 더 큰 타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중 몇몇은 조용히 움직였다. 뉴욕, 런던, 홍콩. 비밀리에 어니 와인을 수거해가는 컬렉터들이 생겼다. 경매장에선 언급조차 꺼리는 이름이었지만 그 병들엔 새로운 값이 붙었다. 어니 에디션. 일종의 아트피스처럼. 진품이 아니기에 오히려 희귀해진 병들. 비틀린 진실이 만들어낸 새로운 프리미엄. 그건 아이러니했다. 그가 만든 거짓이 시간이 흐르자 진짜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수사에 참여했던 FBI 요원들도 그의 수법에 혀를 내둘렀다. 그가 위조한 병들의 목록을 정리하면서도 감정은 혼란스러웠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다. 거의 과학이고 예술이다. 와인 전문가조차도 맛만 보고는 구별하지 못했던 그의 블렌딩 기술, 그리고 수만 개의 병을 세심하게 조작한 손재주. 누군가는 그를 크루조라고 불렀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든 남자. 어니는 혼자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조직도 없었고 공범도 없었다.
심지어 와인을 함께 시음하던 친구들조차 그가 진짜인지 장난을 치는 건지 구별하지 못했다. 그는 매너가 좋았고 항상 웃었고 대접할 줄 알았다. 파티에선 가장 좋은 자리를 양보했고 모든 계산은 그가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의심할 틈이 없었다. 그는 진짜 같았던 게 아니라 진짜보다 더 이상적이었다. 수감 중에도 그는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다. 변호사조차 그의 진심을 알 수 없었다. 누군가는 그를 사이코패스라고 했고 또 누군가는 예술가라고 말했다. 왜 이런 짓을 했는가? 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내가 만든 와인이 더 맛있었어요. 그 대답은 허무함을 넘어서 묘한 감동까지 자아냈다. 과연 이 남자는 사기꾼이었을까? 아니면 시스템이 만들어낸 괴물이었을까?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와인 세계는 변했다. 소비자들은 더는 라벨만 보고 돈을 쓰지 않았고 전문가들도 눈보다 입을 믿기 시작했다. 어니가 남긴 가장 큰 흔적은 가짜 와인을 간 게 아니라 진짜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남겼다는 점이었다. 어쩌면 그가 팔았던 건 와인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한 모금에 녹아든 허영과 탐욕 그리고 환상. 출소 후 어니는 자취를 감췄다. 아무도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세계의 어느 곳에선 여전히 고급 와인 병 안에 그의 사인이 들어있다는 소문이 떠돈다. 낡은 코르크, 손글씨 라벨, 그리고 정확히 13.2도에 맞춘 알코올 도수. 마치 보석처럼 정밀하게 계산된 또 하나의 거짓. 어떤 이는 그걸 마시고 인생 최고의 와인이라 평했고 어떤 이는 이건 어니의 작품이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사람들은 안다. 와인은 단지 포도주가 아니다. 와인은 이야기다. 그리고 어니 와인스는 그 이야기의 가장 위험한 작가였다. 모든 이야기는 아주 조용한 방 한 구석에서 시작된다. 1990년대 하노이. 에어컨조차 없는 작은 아파트. 낡은 선풍기 바람 속에 앉아있던 어린 어니는 아버지가 들려주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환상에 빠져 있었다. 거긴 뭐든 살 수 있어. 노력만 하면.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건 그 어떤 보장도 없는 현실뿐이었다. 가족의 재정은 언제나 불안정했고 그의 성적은 평범했다. 하지만 어니에겐 이상한 능력이 하나 있었다. 그는 사람의 욕망을 읽는 데 천재적이었다. 20대 초반, 그는 유학이라는 명분으로 미국 땅을 밟는다. LA 외곽 형광등 아래 어수선한 기숙사. 처음엔 가난했지만 눈은 높았다. 그를 사로잡은 건 와인이었다. 단지 맛 때문이 아니었다. 와인이 가진 스토리였다. 한 병이 수천만 원을 넘어서는 그 신비한 세계에 사람들은 맛을 논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친화에 돈을 썼다. 그는 깨달았다. 이건 미술 시장보다 더 허망하면서 더 위험한 판이야. 첫 시도는 아주 작았다. 샤또 모통 1988 빈티지. 경매장에선 다 팔려 구할 수 없던 병이었다. 그는 이베이에서 유사한 병을 사들여 프린터로 라벨을 다시 인수했다. 그리고 직접 코르크에 촛농을 흘리고 병에 먼지를 얹었다. 그가 준비한 작품은 그렇게 탄생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감탄했다. 이런 병이 아직 남아있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병은 당시 시세의 5배로 팔렸다. 맛? 중요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테이스팅보다 병의 스토리에 취해 있었다. 그는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가만히 술잔을 들고 웃었다. 인생 처음으로 조작이 진실을 이긴 순간이었다. 곧 그의 이름은 고급 와인 경매기에서 떠올랐다. 감각적이고 풍부한 지식과 자산을 가진 미스터리한 아시아인. 파티에선 가장 매너 좋은 남자였고 항상 최고가를 입찰해 분위기를 주도했다. 셀럽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도 그는 늘 겸손했다. 난 그냥 와인을 사랑할 뿐이에요. 그 말에 사람들은 감동했고 지갑을 열었다. 그러나 그가 진짜로 사랑한 건 신뢰를 사서 조작하는 쾌감이었다. 점점 작업은 정교해졌다. 단순히 라벨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었다. 프랑스어로 된 고문서를 인수해 박스에 넣고 오래된 와인 박스까지 제작해 가짜 역사까지 구성했다. 일부 병에는 소량의 남먼지를 뿌려 세월의 무게를 더했다. 그는 단순히 사기를 친 게 아니었다. 새로운 세계관을 만든 셈이었다. 그를 둘러싼 세계는 점점 커졌고 그 역시 더 큰 판을 원했다. 그리고 2006년 어니 와인슨이라는 이름은 미국 와인 시장을 뒤흔든다. 뉴욕 경매장 에컴 메럴랜 컨딧,
그날 단 하루 동안 어니는 자신이 수집한 와인을 경매에 내놓는다. 총 2,200병. 그리고 하루 만에 약 2,400만 달러, 당시 환율로 약 280억 원을 벌어들인다. 이건 전례 없는 사건이었다. 세계 와인 경매 역사상 단일 인물 컬렉션으로는 사상 최대 금액. 경매장엔 환호가 터졌고 어니는 와인계의 스티브 잡스처럼 여겨졌다. 누구도 몰랐다. 그 병들 중 대부분이 그가 LA의 뒷골목에서 혼자 만든 작품들이란 걸. 그 순간 어니는 완성됐다. 그는 신화가 되었고 동시에 거대한 그림자도 스스로 만들기 시작했다. 사실 의심은 아주 작고 조용한 틈에서 시작됐다. 2008년 어느 날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 도멘드라 로마네 콩티 BRC의 공동 소유주이자 와인장인 오베르드 빌랭은 어니가 내놓은 1945년산 콩티병을 보고 눈을 찌푸린다. 우린 그 해에 그 병을 만든 적이 없어. 잠시의 침묵, 그리고 손끝으로 병을 쓸어보던 그는 코르크의 질감과 인쇄 방식에서 미세한 불일치를 찾아낸다. 이건 진짜가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조작이야. 한 명의 장인의 직감에서 시작된 파장은 곧 전 세계 와인 산업 전체를 흔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가짜가 있었다는 게 아니었다. 그 가짜가 너무 완벽했다는 것. 정상급 와인 수집가들도 미각 훈련을 받은 소믈리에조차도 어니의 와인을 맛보고 감탄했었다. 실제 와이너리에서조차 구분이 안 되는 병들. 그는 기존의 사기꾼들과는 달랐다. 어니는 속이려고 만든 게 아니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이 만들어낸 와인을 작품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걸 세상에 선보이고 싶었던 거였다. 그러니 그의 와인은 실패한 사기가 아니었다. 성공한 환각이었다. 시간이 흘러 어니의 거래 목록은 점점 정밀하게 분석되기 시작했다. 그중 간서가 된 건 놀랍게도 단 하나의 엑셀 파일이었다. 거기엔 그가 만들어낸 병들의 리스트, 가짜 빈티지 연도, 병 수량, 블렌딩 비율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샤토라피트 1959, 3병, 로마네 콩티 1947, 12병, 블렌딩, 피노누아 70%, 쉬라즈 15%, 오크 숙정 18개월. 이건 단순한 위조가 아니었다. 하나의 설계도였고 그의 두뇌 시옥에서 정밀하게 완성된 미학적 조작의 증거였다. 한편 어니는 점점 더 많은 고급 경매에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홍콩에서, 도쿄에서, 스위스에서. 그는 여전히 최고가 입찰자였고 여전히 칭찬받는 미스터리 컬렉터였다. 하지만 그를 주시하는 시선도 늘어갔다. 특히 한 남자, 빌 코크, 미국의 억만장자이자 유명 와인 수집가. 그는 어니에게서 산 수십 병의 와인을 분석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존재할 수 없는 빈티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법률팀을 꾸리고 사립탐정까지 고용한다. 내가 속았다면 나만 속은 게 아닐 거다. 2012년 FBI는 어니의 LA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 그리고 지하실에서 그들은 지옥을 마주한다. 수백 장의 위조 라벨, 고급 프린터, 낡은 병, 수천 개의 코르크 마개, 각종 촌록과 밀랍, 그리고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어니의 블렌딩 원액들. 이건 단순한 범죄 현장이 아니었다. 마치 어떤 괴짝 예술가의 아틀리에 같았다. 그가 만든 와인의 세계가 그 작은 지하실에서 완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FBI 수사관들은 어안이 번번했다. 그는 사기꾼이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를 만든 거야. 그들이 찾은 위조 와인은 최소 수천 병, 피해액은 수십억 원.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직도 그 병들 중 상당수가 세상 어딘가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어니는 체포됐고 미 연강 법원에 넘겨진다. 언론은 난리가 났고 와인 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하지만 정작 어니는 법정에서도 침착했다. 그의 표정에는 죄책감도 공포도 없었다. 마치 이미 이 모든 걸 예견한 듯한 눈빛이었다. 검사가 그에게 마지막으로 묻는다. 왜 그런 짓을 하셨습니까? 어니는 멈칫하고 조용히 말한다. 그 병 속엔 당신들이 원했던 꿈이 있었어요. 난 그걸 채워줬을 뿐이에요. 2013년 8월 맨해튼 연방지방법원. 법정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어니 와인스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고 그를 기소한 사람들은 수백억 원 규모의 국제 와인 사기를 추적해온 연방검사들이었다. 배심원단 앞에 줄지은 증거물들, 가짜 라벨, 블렌딩 노트, 위조된 코르크들,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와인의 목록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어니는 여전히 당당했다. 그는 수티를 단정히 입고 미소를 지었다. 마치 이 법정이 어떤 예술 전시회라도 되는 듯. 검찰 측은 그의 범행을 전례 없는 와인 시장의 붕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어니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사기꾼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가 남긴 말은 단순하면서도 묘하게 시적이었다. 진짜는 누가 결정하죠?
라벨이? 입맛이? 아니면 돈이에요. 그 물음은 배심원단을 일순간 멈칫하게 했다. 그는 법정에서조차 신념을 팔고 있었다. 결국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징역 10년.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충격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와인 사기로 실형을 받은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 순간 어니 와인스는 완전히 다른 의미에서 전설이 되었다. 감옥에 들어간 뒤에도 그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확산됐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가 제작됐고 책이 나오고 어니가 만든 가짜 와인을 찾아다니는 콜렉터들까지 등장했다. 전 세계 와인 시장에서는 어니 오리지널이라는 말이 암암리에 돌기 시작했다. 공식적으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지만 그의 병은 여전히 거래되고 있다. 가짜이기에 더 비싼 역설의 예술품. 어떤 마니아는 이렇게 말한다. 진짜 와인은 익숙하지만 어니의 와인은 위험해. 그래서 잊을 수가 없어. 한편 와인업계도 그를 통해 영원히 바뀌었다. 경매사들은 와인 검증 절차를 강화했고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이력을 추적하는 시스템이 도입됐다. 프랑스 와이너리들은 와인병에 고유인식 코드를 넣기 시작했고 더 이상 라벨만 보고 판단하는 일은 사라졌다. 어찌 보면 어니는 와인업계를 한 차원 끌어올린 셈이었다. 물론 불법적인 방식으로. 2021년 그는 조용히 출소했다. 공식적으로는 추방되었지만 그의 행방은 여전히 미스터리다. 베트남으로 돌아갔다는 설, 이름을 바꾸고 유럽 어딘가에서 다시 활동 중이라는 설, 심지어 가짜 미켈란젤로 작품을 진품처럼 만드는 예술 조작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라는 루머까지. 확실한 건 단 하나, 그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 사람들은 그를 미워했지만 동시에 매혹당했다. 그가 만든 건 단지 와인이 아니었다. 믿음이었고 환상이었고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인간의 욕망 그 자체였다. 그의 병을 마신 이들은 아직도 말한다. 내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와인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덧붙인다. 가짜였다고요?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없어요. 마지막 한 병. 지하창고 어딘가 먼지가 내려앉은 그 병 안에는 역사도 전통도 작황도 없다. 오직 어니의 손끝에서 태어난 허구만이 담겨있다. 하지만 그 허구가 수많은 사람들의 진짜가 되어버렸을 때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무엇으로 구분해야 할까? 그 질문만이 지금도 병 속에 남아있다.